코 수술하고 싶은데 이 보형물 없이는 안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보형물 없이 오똑하게 예쁜 코를 만들 수 있는 무보형물 코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저는 올리브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반주섭 원장입니다. 무보형물 코 수술은 이 인공보형물, 인공진피, 귀증늑연골 같은 일체 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요. 오직 자신의 자가조직만을 이용해서 코를 높이는 코 성형 수술입니다. 보형물 대신에요, 자가조직을 이 콧대에 삽입하게 되는데요. 이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자가조직으로는 자가연골과 자가진피가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자가조직으로 드물게 지방이나 근막, 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.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술법이고요. 이 엉덩이 뒤쪽에서 이 피부를 채취해서 이 표피는 제거하고 이 진피하고 얇은 지방을 남겨서 이 코 모양처럼 긴 형태로 말거나 겹쳐서 이 콧대나 코끝에 삽입하는 수술법입니다.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모양이 가능하다는 점, 그리고 피부가 얇은 경우에 이를 보강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. 그러나 이 자가진피는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. 첫째, 가장 큰 단점으로 볼 수 있는 이 흡수와 흡수율 문제입니다. 삽입된 진피의 이 50에서 60%만 남는데 이게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요. 어떤 사람은 다 흡수돼서 하나도 안 남았다고,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많이 남아서 부자연스럽다고 합니다. 최종 모양과 높이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인데요. 이 수술받은 분의 만족도 면에서도 그렇고 수술하는 입장에서도 1mm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 코성형 수술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둘째는 이 말랑말랑한 이 특성으로 인해서 이 콧대의 굴곡을 교정하거나 덮는데 다른 재료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고요. 셋째는 이 보형물이나 연골 사용 시보다 세련된 느낌이 좀 덜하고 상대적으로 뭉툭하거나 퍼진 느낌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. 귀연골 무보형물 코 수술은 이 콧대의 충분한 높이를 얻기 위해서 보통 이 양쪽 귀연골을 모두 사용하고요. 2.5에서 3mm 정도 콧대를 높일 수 있습니다. 드물지만 이 귀연골 양이 아주 많은 경우는 최대 4mm까지도 가능하고요. 귀연골은 이 귓바퀴가 아닌 이 바닥 부분의 연골을 사용하는데요. 이 연골이 코 길이보다 보통 짧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귀연골 조각들을 이제 여러 겹 겹치거나 연결해 사용하는 방식이 됩니다. 귀연골의 장점은요, 채취가 쉽고요. 이 흡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요. 이 수술 후 초기의 모양이나 높이가 거의 유지된다는 점입니다. 자가조직만을 사용하는 수술법이기 때문에요, 안전성이 매우 높고요. 이 보형물 사용 시에 이 장기적인 부작용이 염증, 석회화, 구축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귀연골 무보형물 코 수술 단점은요, 이 여러 겹을 겹치거나 연결해서 높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콧등에 미세한 굴곡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. 따라서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정교하게 수술해야 되고요.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수술입니다. 다만 이 미세한 굴곡이 오히려 수술 안 한 듯한 자연스러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네요. 또 하나의 단점은요, 귀연골 이 양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3.5mm 이상은 높이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. 가슴이나 배 부위에 이 늑연골을 채취해서 콧대와 코끝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장점은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콧대가 많이 낮은 경우라도 적용이 가능하고요. 5, 6mm 정도는 쉽게 높일 수 있습니다. 이 자가조직 중에 콧대를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코끝에도 이 늑연골을 사용해서 이 화려한 모양을 만들기도 쉽습니다. 늑연골을 이 보형물 형태의 반원통형으로 조각하거나 사용하기도 하고요. 여러 겹을 겹치거나 작은 조각이나 입자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. 혹시 흡수가 거의 없어 이 모양과 높이 유지가 잘 되고요. 안전성이 매우 높고 장기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. 단점으로는 이 수술 후 늑연골이 휘는 현상, 와핑이라고 하는데요. 이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직선 부분의 연골을 사용하고요. 좀 더 정교하고 균형 있게 조각하면 와핑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그 외 단점이라면 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술 비용과 채취 부위 절개 흔적이 되겠습니다. 다만 이제 2-3cm 정도의 절개 흔적은 이 맹장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 정도로요.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. 그 외에 드물지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가조직들이 있는데요.
자가지방이 있습니다. 이 콧대를 높이는데 자가지방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. 콧대는 이 다른 부위보다 지방 흡수율이 좀 높은 편이라서요. 지방으로 콧대를 많이 높이기는 어렵고요. 보통 이제 리터치 포함해서 한 1, 2mm 정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때문에 이제 대개 자가지방은 이 미세한 굴곡을 교정하는 정도로 많이 사용됩니다. 근막이 있습니다. 이 귀 위쪽에 여기 측두근막 또는 뭐 허벅지나 배에 이제 근막도 이 코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매우 얇은 조직이라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. 다른 자가 조직을 이제 덮거나 싸는 목적으로 보조적으로 사용됩니다. 코 수술에 이 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처음 들으실 텐데요. 이 콧대를 높이는데 이 두개골이나 늑골, 골반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뭐 일반 미용 수술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. 재건 수술에서 주로 사용하죠.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가 조직 외에 뭐 인공진피나 이제 기증늑연골을 사용하는 코 수술도 간혹 일부 병원에서 이 무보형물 수술로 소개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인공진피는요, 보형물처럼 이 피막, 캡슐도 형성하고요, 염증 발생도 가능해서 자가 조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리고 타인의 사체에서 채취한 기증늑연골도 염증이나 부작용 가능성이 자가 조직보다는 높은 재료이기 때문에 역시 무보형물 수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네요. 무보형물 코 성형 수술의 장점을 그래서 요약해 보면요, 첫 번째 안전성이죠. 무보형물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보형물 사용 시에 장기적인 부작용인 뭐 염증, 구축, 석회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 자연스러움입니다. 자연스러움은 뭐 재료나 수술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, 전반적으로 이제 보형물 사용 시보다 수술한 표시가 좀 덜 나고 수술 안 한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. 무보형물 코 수술은요,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 추천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이제 첫 번째, 인공보형물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나 거부감이 있는 분. 두 번째, 코 수술에서 이제 모양보다는 안전성을 더 중요하시는 분들. 세 번째,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양을 추구하시는 분들. 네 번째, 이미 수술 받으신 분 중에 이 기존에 삽입한 보형물로 인해서 뭐 부작용, 뭐 염증이나 석회와 구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런 보형물을 제거하고 자가연골 무보형물 수술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자, 오늘 이제 무보형물 코 수술에 대해서 수술법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올리브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반주섭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